안녕하세요. 금알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시는 마이크로 영상을 촬영하게 될 텐데요. 제가 이 마이크를 왜 샀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좋은 영상으로 구독자분들에 뵙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마이크로 좀 더 양질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의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고 온 날인데요. 네. 아마 이전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린 저의 월세 받고 있는 계좌의 주인공과 오늘 임대차 재계약을 맺고 왔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지금 임차인은 규모가 큰 법인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월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임차인께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존과 동일한 월세 조건으로 이번에 2년 추가 계약 연장을 하고 왔습니다. 덕분에 임차인과 만난 부동산에서의 분위기도 정말 화기애애하고 즐거웠는데요. 임차인 재계약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보통 10만 원이나 아니면 아예 수수료를 주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중개해주신 부동산 사장님이 저랑 평소에도 정말 가깝게 지내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계속 하시긴 하셨는데 정말 감사한 분이라 오늘 소정의 마음 표시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임차인과 2년 재계약을 하면서 2년 전에 제가 계약을 하던 당시의 상황이 떠올라서 웃음이 좀 났었는데요. 주택 말고 주택 외에 수익형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는 게 꿈이었던 제가 드디어 꿈을 이룬 날이 2년 전 이맘때여서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성공을 해야겠다는 다짐이 들기도 하고 감정이 좀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통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임차인 계약을 하면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나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들어가는 기본 내용으로는 소재지나 면적, 임차의 부분, 보증금과 월세, 임대차 기간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기본적인 것 말고 반드시 꼭 알아두고 계약서에 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상가 건물에 임차하고 기간이 다해서 나중에 퇴거할 때에는 시설을 다시 처음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놓아야 하는데요. 인테리어나 음식점일 경우에는 집기 같은 것들까지도 다 빼고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해놓아야 합니다. 철거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모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상가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계약서에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현재 임차인의 입장이시라면 차기 임차인이 자신과 동일한 업종을 해서 인테리어를 크게 바꿀 필요가 만약에 없다고 할지라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아마 임대인들 분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다시 건물을 원상복구하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서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걸 잘 모를 시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금전적으로 크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임차인이고 제가 어떤 상가에 예를 들어서 국밥집을 내려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납부를 하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한 다음에 구청에 마지막으로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으러 갔을 때 갑자기 저한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적은 액수가 아니라 몇백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심지어 더 많으면 몇천 이상일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임대인이 낼지 임차인이 낼지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임차인은 큰 돈을 들여서 이미 인테리어까지도 다 했고 보증금도 임대인한테 다 낸 상태인데 추가로 또 비용을 이렇게 내야 할 수도 있는 거고
역으로 임대인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 때문에 발생한 거라서 남처한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넣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오수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이면 더더욱이요. 예를 들면 뭐 음식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특약사항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고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간에 잘 협의를 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받고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을 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발생을 하면 얼마나 발생하는지 꼭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는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그런 상가 건물도 많겠지만 계약을 하는 건물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계획이 예정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을 꼭 해서 만약 이 상가 건물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후에 할 계획이 있어서 그 시기에 멸실을 해야 할 때 서로 간에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으로 계약서에 내용을 포함시켰는데요.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수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계약 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 내용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계약의 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속 월세를 밀리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겠죠. 아마도 올 현금으로 상가 건물을 사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고자 월세를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썼습니다. 제4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 건물의 구조 용도 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 3기의 차임액이 기간이 아니라 금액이라는 걸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가 예를 들어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3기의 차임액이면 900만 원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월세를 2달은 아예 못 내고 한 달은 200만 원을 못 내고 100만 원밖에 못 냈다고 하면 총 800만 원을 연체한 거잖아요. 그럼 3기의 차임액인 900만 원까지 연체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제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등 다른 계약 조건들이 있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몇 가지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사실 부동산 계약서는 케이스별로도 내용들이 크게 바뀌지 않고 부동산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다 너무 부동산에만 의지하지 말고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해봐야 나중에 혹시라도 있을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서 느낀 소감과 그리고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계약을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계약하기 전에 숙지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